네, 안녕하세요. 혁신학교 성과와 학생 성장 공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연구위원 정재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교육청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길에 하늘을 보니까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는데요. 이렇게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런 시기가 또 오늘의 행사의 취지와 또 잘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 혁신학교 졸업생 여러분들과 또 학부모님 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코로나19로 매일 치열하게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또 그리고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교육 올해로 이제 13년째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 그 무상급식이라는 큰 그 교육복지의 화두를 던지면서 혁신학교 정책 그리고 혁신공감학교 정책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정착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와의 어떤 그 연대를 통해서 마을 학교로 우리가 학교의 역할을 또 새롭게 정의내리는 그런 작업들도 있었고요. 또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교육은 지속적으로 학생이 존엄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면은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죠. 13년 동안 꾸준히 정책이 추진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새로운 고민들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의 어떤 그 사전적 의미라고 한다면 뭐 낡은 것, 어떤 의식이든 그것이 방법이든 시스템이든 이것을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혁신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맞춰서 오늘 이 자리도 우리 혁신교육의 어떤 철학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동안의 우리의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 또 한번 성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내용들을 좀 더 정교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토론의 형식은 별도의 발제 없이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자유토론의 형태로 자유롭게 좀 진행이 된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또 오늘 참석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선생님부터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혁신고등학교 갈매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태호라고 합니다. 그동안 혁신학교 관련한 토론회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졸업생들하고 하는 토론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게 느껴지고요. 이 자리에서 그동안 혁신학교에서 쌓았던 성과와 그리고 과제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혁신학교 졸업생이자 지금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까지에서 경기지부 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 부천 계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가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혁신학교 졸업생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혁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이 자리가 뜻깊고 만나게 된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에 졸업생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도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의미 있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에 혁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교육 혁신이 더 이상 혁신이 아닐 때까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단체인 혁신학교 졸업생연대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규원이라고 합니다.
혁신학교에 애정을 가진 졸업생으로서 혁신학교에서 3년간 다닌 저의 경험과 혁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돌아보며 드는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혁신교육이 해결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평소 했던 생각들, 이런 저의 진솔한 얘기를 오늘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혁신학교를 올해 졸업한 이철범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까지에서 경기지부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 3년간의 혁신학교의 경험을, 학교 생활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혁신학교 졸업생들을 대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년간 두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낸 학부모, 졸업생 학부모 양정윤이라고 합니다. 처음 부모가 되어서 되게 불안했던 그때가 생각나고요. 처음 고등학교 부모가 되었는데 혁신학교라는 말에 청천벽력 같은 불안과 걱정을 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지금 현재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보다 더 주변에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시선, 그다음에 카더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혼란하실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좌충우돌했던 6년간의 그 경험을 오늘 진솔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소개와 오늘 또 그 토론에 임하는 여러 소감을 좀 들어봤습니다. 뭐 물론 혁신학교를 또 직접 경험한 학생, 또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또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혁신학교에서 의 생활을 또 직접 해봤고 또 이제 졸업한 후에 이제 성인으로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좀 오늘 좀 많이 좀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먼저 그 오늘 오신 분들이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까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본부 대표를 맡고 계시는 신기원님이 좀 간단하게 이 졸업생 연대까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학교 졸업생연대까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규환입니다. 저희까지는 앞서 제가 자기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 혁신이 더 이상 혁신이 아닐 때까지라는 슬로건 하에 혁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다녔던, 그리고 혁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혁신학교에 애정이 있는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2019년부터 활동을 해서 현재는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경남, 전북 지부가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가치 하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학교의 가치를 알리고 잇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학교의 재학생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의 정책을 재원하는 그런 세 가지의 가치 하에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혁신학교 재학생이 있으실 수도 있고 졸업생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20대 청년분들 요즘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의 문제만 주로 다루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시대의 문제들도 함께 다루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뭐 더 나아가서 저희가 혁신학교를 다녔던 그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뭐 앞으로 시대의 문제를 더 반영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현재 교육 혁신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멋진 청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혁신학교에서의 어떤 학생 생활 경험들, 뭐 본인의 경험도 좋고 또 내 주변의 친구들의 경험들도 좋고 좀 간단하게 그 문제부터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혁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또 근무를 하고 계세요. 좀 개인적으로 또 그 혁신학교의 경험이 또 이런 교직을 선택하게 된 어떤 배경으로도 작용한 건 아닌가? 뭐 이런 궁금증도 좀 있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경험하셨던 고등학교의 생활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혁신학교를 졸업하고 혁신학교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교직에 있게 되었는데요. 혁신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삶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지식을 많이 배우고 대학 입시 그다음 또 자기 직업을 위한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삶을 배웠고 민주적인 문화 속에서 내가 정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구나 사랑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 또한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교직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혁신학교에서 했던 수업 방식이나 아니면 진로에 관련된 행사들, 프로그램들도 제가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혁신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에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너희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때 했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그 경험들을 살려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 삶을 배웠다라는 말,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혁신학교에서,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기존의 어떤 그 교과서 중심의 어떤 구조화된 지식을 주로 많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교사는 그걸 전달하고 학생을 수용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어떤 삶과 연계된 삶의 맥락과 연계된 이런 교육 과정들을 이제 했을 텐데 한 가지 좀 그 경험 구체적인 경험, 그러니까 삶을 배웠다라는 것과 관련된 이런 거 한번 좀 어려운 질문이 될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혁신학교에서 삶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축제와 관련된 기억이에요. 네. 혁신학교에서 이제 어느 학교나 어느 고등학교나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축제라는 것이 1년에 제일 큰 행사고 아이들이 기대를 제일 많이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 행사를 혁신학교에서는 모두 다 선생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오롯이 학생들의 의지와 학생들의 생각, 학생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일단 학생들끼리 서로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공연을 할 때 아니면 뭔가 축제 부스를 운영할 때 다양한 갈등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 사이에 조율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학생 자치회가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사실 이런 말씀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런 내가 오늘 우리가 부스를 운영할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 정도의 이윤을 낼 것이고 이런 경제적인 관념도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 해결 능력과 경제적인 부분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런 경험들, 소통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제가 삶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20대가 돼서 살아보시니까 삶이 어떠신가요? 쉽지 않으시죠? 네,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그때 배웠던 많이 소통했던 것들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축제 준비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의사소통과 관련된 협업의 문제도 경험하셨고 네. 또 학생들 스스로 준비하다 보면 여러 시행착오나 실패도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경험들도 네, 좀 소중한 경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좀 우리 지금 20대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네. 네,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아까 이제 혁신학교에서의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는데 좀 다른 선생님들과 좀 다른 교직관이랄까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교직관이라기보다 저만 가지고 있던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교직관을 말하자면 네, 네. 저는 아이들한테 괜찮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네네.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네, 네.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틀리면 괜찮지 않아요. 문제를 더 많이 맞아야 하고 공부를 더 잘해야 하고 성적을 올려야 하고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혁신학교에서는 제가 다녔던 혁신학교에서는 틀려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우리는 그렇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제가 교사로서 이제 틀려도 괜찮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른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또 궁금한 게 많지만 또 네. 또 이후 시간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리 이철범님, 네, 우리 혁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경기지부까지 경기지부 부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우리 이철범님의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100% 중에 99.9%를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전 학교 수업이 진짜 전 항상 인상 깊었는데 일단 혁신학교라는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를 온전하게 저희 학생들만이 이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학생회에 들어가서 학생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런 거는 좀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업무 처리만을 해주십니다. 현재 학교의 개선 방안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 그리고 문제점들을 이제 저희 학생들이 직접 찾고 뭐 회의 방식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이 사안들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이 종합적인 것들을 학생들 위주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시간을 그 남는 시간을 수업으로 재투자를 해서 수업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희 학교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업을 설명을 드리자면 화학 수업 시간에 단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주제 혹은 문제를 다루는 그런 모둠끼리 해결해 보는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 혁신학교, 저희 학교에서는 이 틀을 자체를 주지 않고 이 보통 조별활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틀을 주고 그 틀 안에서 조원들이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식인데 저희는 그 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미션들을 주어져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혁신적인 수업들이 제가 가장 큰 느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그 이철범님 같은 경우는 99.9% 혁신학교의 어떤 수업과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신다 그러는데 혹시 이제 99.9% 만족하시지만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교사가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 또 반복 연습시켜서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이제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이제 학력자에 대한 이런 우려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없었나? 이게 좀 궁금해요. 없었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있었지만 저희는 제 주변에 적어도 활동을 혁신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를 얻는 학생들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대부분 다 만족을 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은 일단 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졸업한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저 올해 졸업했습니다. 아, 올해 졸업하셨군요. 네. 아, 그럼 그 질문은 저기 심기현님한테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심기현 대표님, 예,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죠. 네, 그 전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에 대한 좀 개념정의랄까요? 좀 그거를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이제 저의 이제 학교 생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는 일단 기존의 교육과 더불어 나와 우리에 대해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학교, 그리고 이런 걸 이뤄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한 명의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학교였습니다. 나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각이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육의 현실이 암기와 경쟁, 서열화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가 잊어버린 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되살리고자 노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가 내 경쟁자가 아닌 인생의 동행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성장하며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이것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경험한 혁신학교였다라는 걸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저희 혁신학교의 경험 속에서 3년간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사랑받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수업 시간이 많이 떠들고 선생님 다 찍혀서 한 번 찍히니까 이제 계속 저만 거슬려서 저는 계속 혼나고 맞고, 사실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돌아보면 정말 많이 사랑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돌아보면 결국은 제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서 저를 존중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러한 존중이 있으면서 자연스레 자신감을 키워나갔고,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학교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참여 속에서 자기주도성을 키울 수 있었고, 자기주도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에서는 자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항상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수업이었기 때문에 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성적이 올랐고, 그 속에서 제가 사랑받는 학생으로 더더욱 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지금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여러 선생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 이런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동료들을 경쟁자로 느끼지 않고 뭐 이렇게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다, 이런 이제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좀 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면, 모든 선생님들과의 어떤 관계성, 동일하게 학생을 대하는 관계성에 있어서 모든 선생님이 동일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이렇게 대하셨나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교에서 혁신학교라는 그런 학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제 모두가 공감하는 속에서 이게 확립이 되었다면, 그러한 기조 속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단순히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건 간에 존중한 동등한 학생으로서 대접을 해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현행 입시 제도라는 게 어떤 경쟁 체제잖아요. 이제 혁신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졸업하신 지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2020년 2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사회초년생으로서 이제 살아보시면서 어떤 그 아까 자기주도적인 어떤 이런 자기주도성,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그 혁신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실제 사회에서도 작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자신 있게 이런 혁신학교에서 있었던 것들이 제가 자기주도적으로 제 인생을 설계하고 앞으로 자신 있게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일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대학에 오면 이제 후배들이 밥을 사주는 뭐 그런 게 있고, 선배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동기들이랑도 얘기를 하는데, 그 밥약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면서 얘기하면서 후배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준 친구가 있는데, 물론 그 친구 하나의 사례겠지만 사실 그때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공교육, 혁신한 교육 속에서는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항상 생각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항상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교육을 받았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학교를 다닌 것과 혁신학교를 다닌 거는 분명 큰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 혁신학교를 졸업한 세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좀 들으시면서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두 자녀분들도 혁신학교를 졸업시키신 우리 양정윤 학부모님의 또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아까 처음부터 되게 떨렸던 그 불안과 걱정과 우리의 입시는 어떡하나.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입시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랬었고 처음 학교에 전화해서 질문했던 부분도 우리 학교 입시는 어떤가라는 질문이어서 이제 졸업하고 보니 참 되게 부끄러웠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새 학생분들 아까 사전에도 이제 면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또 얘기 들어보니 아들 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3년, 6년을 보내면서 이게 아이들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한 주체로서 학부모의 개인의 성장,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각 주체가 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근데 그 소통은 사실은 이 서로 간에 존중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존중받는 기분 때문에 각 주체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무언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주체들의 성장이 가장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 학부모님 입장으로서 오늘 또 참석을 해주셔서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혁신학교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네.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도 여러 이제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볼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라는 부분은 뭐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녀분들을 이제 혁신학교 보내면서 어떤 그 학부모로서의 성장도 경험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사회의 어떤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경쟁 중심적인 어떤 능력 중심적인 우리 사회 원리들을 비춰봤을 때 좀 불안하시지는 않으시거나 또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으세요? 엄청 불안했고요. 엄청 네. 우려했었습니다. 네. 그냥 우리 경쟁 사회 또 뭔가 결과 중심의 사회 뭔가 우리 아이들이 달리고 결과를 내어야만 또 그게 우리 아이들의 결과뿐만 아니라 엄마로서의 결과로도 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또 인지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되게 많이 불안했고 근데 이 혁신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는 사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고 또 그 참여 속에서 알게 되고 근데 사실은 학부모님이 학교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뭔가 딱딱하고 뭔가 규칙이 정해져 있고 선생님들한테 찾아가면 왠지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인데 처음 제가 교장실을 찾아갔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혀 그냥 제가 제 기억에 그냥 은사님을 만나 뵙는 것 같은 어떤 질문에도 반색을 기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차분하게 다 답변을 해주셨고 혁신학교가 그렇게 알고 싶으시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또 있고 또 학부모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또 제가 그때 교장 선생님이 환대해 주셨던 그 환대가 사실은 저에 대한 존중이었다고 보고요. 그 존중 때문에 제가 또 경기도 혁신 학부모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또
알아보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다 같은 일환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혁신학교 학부모라 그래서 교육의 고민, 자녀 교육의 고민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수밖에 없는 네,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그러한 고민들이 내 아이의 미래, 내 아이의 성공과 관련된 고민에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사회에 대한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까지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더욱 그 학부모 어떤 교육 참여가 그 시민 사회 운동으로 이제 확대돼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그 또 오랫동안 혁신학교에서 근무하셨고 또 여러 가지 연구에도 직접 참여하셨던 우리 김태호 선생님 감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에 이제 그 졸업하신 두 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두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삶을 배웠다. 그 다음에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학교였다.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혁신학교가 지금 저희 뭐 10년 넘어가고 또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있고 또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학교장과의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지역사회와의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경기 혁신교육이 해결해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OECD에서 학습 나침판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학생 주도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공동 주도성 개념도 나오고. 근데 사실은 경기 혁신교육이 이미 10년 전부터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그 학교 혁신의 흐름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도 역시 혁신교육에 함께 몸담았던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은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제들을 어떻게 좀 최대한 유연하게, 그리고 또 학생들이 질적으로 더 높은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노력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게 쭉 한 순서씩 돌아갔기 때문에 좀 긴장도 풀리셨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뭐 딱히 발표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간단하게 그 여러 그 혁신학교에서의 어떤 학생 경험과 학부모 교사의 경험을 좀 나눠 봤습니다. 주제를 조금 달리해서요. 이제 지금 세 분의 졸업생들은 이제 우리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성인으로서, 물론 이제 학생도 시민이지만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우리 시민사회 이제 주역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 혁신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학교 민주주의죠. 민주적인 또 학교 문화의 정착. 그래서 여러 그 진보 교육학자들 또 비판 교육학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학교 안에서의 어떤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로, 그래서 결국 학교가 바뀌면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학생 자치의 내용하고도 이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학교 민주주의 또는 학생 자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까지 나누면 일부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역순으로 그러면 아니면 지금 누가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예, 네네. 제가 좀 말해봐도 네네. 될까요? 예. 일단 학교 민주주의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땐 혁신학교가 정말 이제 타 학교들에 비해서
아주 도드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결국 학생 자치회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혁신학교에서도 학생회장이라는 걸 해봤고, 이제 중학교 때는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회장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일반 학교랑 좀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비교군을 일단 한번 그렇게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회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아마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학생 회장이 돼서 하는 일은 가끔씩 선생님들이 던져주는 형식적인 대의원회의 안건을 회의를 하고, 체육대회에 올라가서 선서를 하고, 축제 때 사회를 보는 게 이제 학생회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혁신학교는 이런 형식적인 학생회가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충분한 예산을 주고 시간적 여유를 준 후에 정말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는 것들,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재밌는 사업들을 기획해 볼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회가 뭔가를 해본다고 했을 때 하지마, 공부해, 이런 식의 반대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학교 민주주의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형식적인 학생회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의 3주체라고 하죠. 흔히 교사, 학부모, 학생에서 3주체의 주체 하나로서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정말 학생 자체를 실현하는 것, 그게 이제 혁신학교에서 이제 일어나는 학교 민주주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혁신학교가 학생들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이제 학교 민주주의를 정말 실현한다면, 이제는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학생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좀 더 넘어서, 이제는 적어도 학생들과 관련된 안건이라면 뭐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제 학생 대표가 참여해서 좀 더 학교 민주주의를 좀 더 확립하려는 그런 좀 방향성으로 더 나아가면 혁신학교에서 말하는 학교 민주주의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주실 분들 계신가요? 네. 네네.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범님. 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에서의 민주주의란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의견을 무시받지 않을 그럴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서 학생이 말한 답이 정답이 아니어도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유를 인정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부터 그런 수업을 받아오게 된 학생들은 2, 3학년이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틀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선생님들은 또 그것 또한 존중을 해주고, 이런 개별성을 존중해주는 자세에서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간혹 이제 처음 부임해 오시는 선생님들은 수업에서 이제 틀렸다고 하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갑분싸라고 하죠. 이제 지적을 하면 갑분싸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들도 이런 저희 혁신학교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고 또 같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기에 이제 노력을 이제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학생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민주주의 아니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실제 그 학생회 차원에서의 어떤 논의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학교 운영에 반영이 되는 거를 보셨나요? 그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직접 학생회장에 있을 때 네. 그것을 바꾸고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염색 허용, 교복의 자유화, 이런 것들을 제가 추진했었습니다. 사실 염색이라는 것도 이제 학생들에게 너네 이거 하지 마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그 심리에 이제 더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을 때 이제 건의를 드렸습니다. 처음 이제 3달만 이거를 시행을 하고 만약에 너무 문란해지거나 아니면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원래대로 바꾸겠다. 염색 허용이 안 되고 피어싱도 안 되고 교복도 원래대로 입겠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설득 끝에 저희는 해냈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2달 이내에 모든 학생들이 머리를 빨간색 태극기로 진짜 만들어 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3달 정도 된 시점에서 다 원래대로 머리를 이제 하고 왔습니다. 교복도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잘 입고 막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알고 그냥 진짜 간편한 옷을 학교에 입고 오고 이런 것들이 저희 학생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의 민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네, 그죠?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달랐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 요 이야기는 좀 그 이가람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학생 자치를 통해서 여러 의사 결정의 주체로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했던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선생님이 되셔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요구를 한없이 다 수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혹시 딜레마 상황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시나요? 너무 당연하게도 네. 딜레마 상황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전 혁신학교 졸업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교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아이들의 입장을 다 들어주고 다 수용해주고 하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더더욱 아이들한테 제한이 많이 걸리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안 된다는 말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교사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민주적인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뭔가를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 민주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서는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학교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조차 못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혁신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민주적인 분위기가 이미 자리 잡혔다는 거고 학생들도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런 함께 고민을 또 나누고 의미를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 추가적으로 방금 네네. 그 사회자님의 질문 맥락에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리한 요구를 때로는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가진 의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대립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뭐 숙의된 문화를 거쳐서 합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성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학교 민주주의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합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숙의, 뭐 그런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좀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혁신학교 정책들을 통해서 학교 민주주의가 여러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 될 길은 멀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태호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학생 자치회라든가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학생의회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에 이제 갇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아이들은 세상을 그만큼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에는 익숙한데 내가 아닌 바깥에, 학교 바깥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왜?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보 교육을 포방을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정말 액면 그대로 잘 가르치고 보여줬느냐 하는 그런 반성의 지점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네스코 학교이시잖아요. 지금 또 근무하고 계신 부분. 이런 현실 참여적인, 아까 OECD에서도 학생의 행위 주체성이나 변혁적 역량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학생 자치가 좀 더 가야 될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예, 질문에 절대 공감하고요. 네. 그 이제 기존의 혁신학교에서 많은 사례로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사들이나 이제 학교장이 생각하는 허용된 민주주의죠.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좀 그 테두리 안에서의 민주주의였다면은 앞으로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작은 학교는 한 3천만 원, 큰 학교는 한 6천만 원 정도의 저는 학생회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학생회가 예산이 생기게 되면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학생들 개개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고요. 또 그 학교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학생회 사업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어떻게 수기해 나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인지를 좀 공동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고3이 투표권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게 되면은 생일이 지난 학생은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거의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결부된다면은 사실 일본만 하더라도 학교 축제 때 각 정당들이 와서 학교에 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자기네 정책을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꼭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분야까지 전부 다 학생들이 주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삶에서 체험하려면 좀 학교 예산, 그 다음에 또 투표권 있는 고3에 대한 정치적인 교육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제 의견보다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먼저 그 신규현 대표님에게 사실 저는 이제 이 단체까지가 있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단체의 청년들이 있으면은 학교에 와서 저희 혁신학교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진로 체험하는 것보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 요청이 있게 된다면은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던가 또 그 재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저희 단체가 생긴 지 3년 정도가 네, 19년부터 생겼으니까 올해가 벌써 3년 차네요. 예, 그러니까 3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 계속해서 활발히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더 나와서 좀 더 저희 단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제약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서 혁신학교를 먼저 경험한 선배들로서 사실 혁신학교를 다니면 겪는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처음에 적응할 때 좀 힘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멘토링 같은 데 나가면 충분히 많은 조언을 하고 또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경기도 혁신학교의 선생님들이 계시면 저희 단체로 좀 연락을 주시면 저기 경기지부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희가 좀 더 혁신학교 재학생들과 만나면서 좀 더 혁신학교 재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경기지부 대표 이가람이라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까지에는 교육과 관련된 일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학생 친구들, 지금 혁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입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뭐 교육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더 이 단체에 관심이 갈 것 같은데 저희 단체에서 멘토링을 하거나 아니면 입시에 관한 상담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말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진로가 있는지 이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학교 선배 같은 회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경기지부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여기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혁신학교에서 이제 마을이 곧 학교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들도 활발하게 하잖아요. 요즘 이제 혁신교육 통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꿈의 학교라든가 몽실학교라든가 꿈의 대학 뭐 이런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한 그런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 요것과 관련한 경험을 짧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경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주문형 강좌라고 해서 개설되지 않은 수업을 저희들이 주문을 학교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혁신학교든 아니든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근데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를 이제 굳이 말하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4개에서 5개 정도의 수업들이 열립니다. 저희가 실제로 듣고 싶은 수업이 있으면 그 인원을 모아서 선생님께 제출을 하고, 그러면 또 좋은 강사분들을 선생님들을 찾아주셔가지고 또 개설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옆에 있는 이제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강의서를 제출을 하고 그러고 인원을 모아도 안 되는 게 이제 사실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저도 들었지만 그런 수업들이 활발하게 저희 혁신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혁신학교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일반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꼭 혁신학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혁신학교에서 추진하는 이제 정책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신 건데, 학부모님 지금 뭐 네, 저도 그 네네. 주문형 강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혁신학교가 뭐 대도시 단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 특별 특성상 이제 강사 수급이 어려운 곳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런 지역이었는데 저희는 그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저희 학부모 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저희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에서 그 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게 저희가 최초로 열렸었고요. 지금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강사들을 많이 섭외를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원하는데 강사 수급이 어려운 그런 강좌들을 저희 마을에서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요. 지금은. 네네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마을과 연계한,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교원의 입장과 또 학생 학부모님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원의 어떤 지역사회 정주의식이 낮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인 어떤 그 혁신 교육의 지속성, 또 마을과 연대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김태호 선생님? 예, 이제 마을 교육도 초기하고 지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사실 이제 지역에는 교육 자원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순 체험이죠.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체험 위주로 많이 했죠. 목공이라던가 뭐 숲 해설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교육 자원들이 많아지고 또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분야의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물론 요게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학교 밖에서 배우는 학습들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제도들은 경기도교육청이 과감하게 추진해서 그냥 단순 체험이 아니라 체험에서 더 내 삶을 좀 개발하고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수준까지 갈 수 있게끔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학교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학교로 변화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요. 학교 안에서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학교 밖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배움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마을 교육도 더 변화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여쭤봤던 부분 좀 집요하게 좀 물고 늘어지면, 예. 그 교사의 정주의식이 좀 낮다라는 거, 정주율이 좀 낮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혁신학교 지속성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교사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뭐 헌신에 의존을 했다가 이분이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면 이제 그러한 어떤 동력을 잃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선생님들의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지역사회의 어떤 현실 참여에 대해서, 또는 또 지속적인 그 지역에서 어떤 교사로서 지역의 어떤 공적 지식인으로서 계속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여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이제 그 지역에 활동하시고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뭐 북부 같은 경우는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예, 양주 이런 쪽에도 많이 계시고 남부도 마찬가지겠죠. 화성, 오산, 동택, 저기 평택 이런 지역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장소 학교를 옮기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지속성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좀 인사상의 예외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정주하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혁신학교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충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대학을 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이라든가 부모님이 하시는 뭐 농업이나 다양한 직업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 학생이 정주할 수 있으려면은 학교 안에 그러한 자원들하고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마을 교육을 어떻게 그 학생의 삶과 직업과 또 진로까지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느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의 다양한 좀 인사상의 문제들도 해결되면은 정조의식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좀 주제를 조금 전환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할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최근에 혁신학교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혁신학교는 입시에 불리하다, 그리고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학생분들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볼게요. 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혁신학교를 비판하시는 분들의 꽤나 다수가 혁신학교에 오면 공부를 못한다고 이제 대학 가는데 불리하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혁신학교는 노는 학교다라는 주장의 연장선상인데요. 사실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혁신학교는 노는 학교다라는 주장을 조금 더 졸업생 입장에서 명확하게 하자면 그 논다라는 자체가 수업이 즐거운 수업이고 암과 삶이 연계되어 있는 수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비판하는 분들께서 말하는 논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러한 수업이 즐거운 수업, 암과 배움이 일치되는 수업을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순 문제풀이식 입시주의 학습이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아니라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수업은 결국은 교육의 본질을 찾고 하나를 배워도 단순히 문제 몇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중하게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이제 문제 많이 푸는 교육의 시각에서는 이제 결국 학벌 제의주의의 시각이고 스카이 사성한 중경외시라고 불리는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를 배우더라도 조금 더 깊게 학생들의 생각을 하고 학생들의 글을 쓰고 표현을 하는 이런 수업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성장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겉으로 봤을 때 많이 문제를 덜 풀고 그냥 노는 수업 같지만 이런 토론 수업,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수업, 다양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은 분명히 학업 성실을 이뤄냈고 다른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실력이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이 논리인 건데, 이 대학을 가야 된다는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학에 가서도 내가 충분한 학업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사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글을 쓰고 생각하고 막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쩌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란 말이죠. 제가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문과여서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를 이제 했는데, 사회문화 시간에 이제 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문제를 몇 문제 풀고 넘어간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너네가 직접 주제를 잡고 이걸 연구 계획서를 짜서 진행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로 그걸 직접 해봤고, 근데 이제 대학에 와서 저는 사회과학도인데 실제로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학기에 가장 비중이 큰 과제로 그런 것들을 내셨을 때, 이거를 단순하게 문제 몇 문제 풀고 넘어간 학생들과 실제로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깊게 탐구해본 학생들이 대학에서 일어나는 학업 성취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이 절대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학업 역량에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실제 학생들이 대학에 갔을 때 더 자신 있게 내 생각을 표현하고 글로 쓰고 하는 것들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한다라고 이제 제 경험담에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죠. 제가 좀 더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혁신학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의 기본적 전제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 좋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닥친 거, 코앞에 닥친 거는 입시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너희가 어떻게 넘을 것인지 좀 설명을 해달라. 약간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입시에서 큰 길은 세 가지가 있죠.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그리고 정시. 저는 그 중에서 종합에 이제 우리가 혁신학교로서 눈독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나 비교과 부분에서 모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그 과정, 저희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이제 학종의 합격 여부를 저는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3년간의 충실한 학교 생활로부터 얻은 배움이나 깨달음들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이 이제 대학교에 잘 전달이 됐을 때 나를 수학 능력이 있는 학생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경험하지를 못한 그런 혁신적인 활동들을 기록이 될 수 있게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말씀들은 하셨지만 여전히 이제 걱정을 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입장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체험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대학 입시 제도 하에서는 좀 지식 중심의 교육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혁신학교 지식 교육을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좀 개선하는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앞서 말한 친구들과 다르게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간 입장인데요. 이제 혁신학교에서는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제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는데, 저는 정반대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시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로 정시로 교육대학을 갈 수 있나요? 그 교육대학교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정시에서 꽤 높은 성적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 혁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체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정시를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아마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학생들 제일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 체험 중심으로 단순히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능을 잘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혁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과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과 달라요. 수능은 따로 공부를 해야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입시의 문제이지 혁신학교나 일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혁신학교든 일반 학교든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에서 보는 그런 문제 유형들, 문제 방향들 이런 것들이 좀 통일이 되어야 그래야 입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혁신학교든 일반 학교든 계속해서 고등학교 입시 수능의 문제를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요즘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저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혁신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학습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체험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학교보다 더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좀 더 질 높게 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혁신학교에서는 이제 뭐 일반 학교가 무조건 상위권 학생만 위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혁신학교의 주요 과제는 상위권 학생을 포함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좀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 학습이 느린 학생들,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죠. 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인서울에 가거나 아니면 4년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사는 그런 면에서 이 아이들도 함께 보듬고 또 이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부 종합에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일반 학교보다는 더 깊고 또 열심히 많은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여전히 저희들의 고민은 일반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4등급 이하라고 해서 6등급 이하라고 해서 주목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학교는 과연 고등학교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소진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는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또 그 교원단체들의 많은 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학생들을 약간 좀 등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목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혁신학교의 과제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자기 삶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그러자면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창업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도 될 수 있고 또 더 많은 창의적인 직업들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려면은 꼭 단일하게 입시라는 제도 하나만으로 아이들을 뽑아내는 학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혁신학교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기현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사실 지금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사실 지금 저도 댓글을 보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들 입시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근데 혁신학교를 얘기하면서 입시라는 걸 자꾸 들이대는 게 물론 현실적인 걸 고려해야죠. 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과연 그게 적합한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혁신학교가 아이들을 최상위권 대학에 못 보낸다라는 논리는 혁신학교가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을 안 하고 그 학생들에게 뭐 상장을 몰아준다든가 생기부를 몰아준다든가 등의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모든 학생이 1등만 끌고 가는 학생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학교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서 입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혁신학교가 대학을 못 보낸다 입시에 궁금하시는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육이 대학 잘 보내기에 치중되어 있고 어떻게든 내 아이들, 내 자식들 인서울 좋은 명문대에 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에서
한번 과연 우리 자식들은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학교 가는 게 즐거운가? 과연 3년 동안 고통스러워서 대학 가면 행복한가? 사실 우리 사회가 나타내는 것들은 보면 대학을 갔으면 또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또 어느 자리 일정 부분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항상 경쟁하는 그런 무한 경쟁의 사회인데 왜 우리 학생들이 대학만 잘 가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실 때 한번 우리 자식들의 과연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이 나온 꼭지에 살짝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말씀이신데 그 행복, 우리 아이의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짧은 시간 산업화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들을 놓치고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던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의 세대들이 느꼈던 필요와 요구가 아이들 교육에 이제 반영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은데 사실 그런 인식을 가진 학부모님들을 대상화해서 이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우리 모두고 우리 사회의 문제다. 우리 교육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구조적인 어떤 모순의 상황에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 학교의 정책만 놓고 보면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학부모님들도 그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지금 전체 초중고 2,5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혁신학교가 57% 정도로 지금 이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그 혁신학교의 양적인 확대에 대해서 또 여러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생 입장에서 먼저 졸업생 입장에서 해주실까요? 아니면 학부모님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불안 떨어서 교육청에 드나들면서 혁신학교를 알아보러 다녔을 때 네. 이거를 알고 나서는 그냥 다 혁신학교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일반인의 자산에 뭐 혁신이네, 니는 왜 그러니가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이 혁신이면 안 되나? 그래서 다 같이 그냥 같이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진짜 배움이 있는 그 배움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뭐 모니터링을 다니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지정을 해놓고 무늬만 혁신학교라는 그런 인식들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였었고 또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언급됐던 그 지속성 교장 선생님 바뀌거나 아니면 교사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이 연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소수로만 되는 운영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학부모로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우려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양적으로만 성장은 문제가 분명히 되겠죠. 양만 늘린다는 것은. 근데 여태까지 지금 한 13년을 해왔고 또 많이 저는 15년에 저희 학교가 저희 혁신학교였고 지금 둘째까지 졸업하고 이제 6년을 거쳤는데요. 그 안에 저희 학교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훨씬 더 좋은 그 큰 긍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양적인 성장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하면 모두가 다 혁신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 추진하셨던 혁신 공감학교에 참여했던 학교 수를 보면 경기도 내 학교들이 대부분 혁신 교육의 철학에 입각해서 학교 교육 과정이 작동하고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는 있거든요. 양적인 면에서. 예. 혹시 우리 그 졸업생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많이 뭐
따로 없으시면 네. 사실 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정말 혁신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다녔던 학생들, 혁신학교에 애정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혁신학교 졸업생연대 단체라고 하니까 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니까 나도 혁신학교 나왔어라는 친구들이 주변에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좀 놀랐던 게 있는데 혁신학교라고는 하는데 뭐가 혁신이라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이런 식의 질문들 그러니까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토론회를 오면서 혁신학교 관련된 최근의 댓글들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댓글들을 보면 혁신학교에서 3년 놀고 대학 못 간다. 혁신학교 가면 국어 시간에 그림, 수학 시간에 예쁜 도형 설계도를 그리고 체육대회에 학급별 깃발을 그린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뭐 조롱조의 댓글입니다.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을 이런 비판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좀 더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으나 다만 실제 일정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좀 더 과장돼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 공동체의 3주체가 왜 혁신학교인지 모르고 혁신학교라고 하니까 뭔가 더 새로운 걸 해야 될 것만 같다라는 의무감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양적으로 팽창하기보다는 질적으로 어떻게 팽창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혁신학교라면 단순히 예산 더 많이 주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3주체가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로서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라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혁신학교 현장에서 너무 과한 업무로 점점 지쳐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운동이 시작된 지 지금 뭐 13년째 돼가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바뀌는 건 없고 피로는 늘어나고 이런 거를 좀 교원 선생님들께서 좀 피로감이 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좀 그런 교육 실무적인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입시겠죠. 그러니까 입시 문화가 결국 대학 서열화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사실 지금 댓글들도 결국 사회랑 이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혁신교육 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질적 팽창에 우리가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 뭐 다 동의하는 바고요. 그 신기현 대표님은 이제 어떤 그 다른 이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또 이제 강조를 해주셨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기존의 혁신학교의 어떤 그 지향과 철학 아래에서 좀 더 유연하게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중심의 어떤 수업 교육 과정 수업과 교사 중심의 수업을 어느 정도 그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것이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좀 균형을 맞추고 어떤 체험 중심의 교육 과정과 지식 중심의 교육 과정을 좀 더 이렇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특성들이 다르잖아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준비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농사노천, 대도시 다 이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런 그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또 학교 뭐 학군이란 부분들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제가 우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대답을 하는 것이 약간 동문서답일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처음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교육 3주체가 그러니까 지금의 철학 하에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네. 결국은 교육 3주체가 혁신학교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학교가 나아갈 가치,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합의가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학교 문화가 장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아마 여기 있는 지금 선생님 그리고 졸업생 학부모님들은 사실 그런 학교를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혹시 다니시면서
학부모로서 만족을 하셨습니까? 학부모 모임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었고 또 학부모들이 또 여러 가지 걱정들 불안들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고 또 저희가 대토론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학생들이 얘기를 또 듣고 저희 고민도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은 또 그걸 또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면 이번 학생도 뭐 저도 학생이지만 혁신학교 다니시는 거 아까 행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있는 뭐 학부모님들, 졸업생들은 결국은 그런 학교 문화 자체가 혁신학교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학교가 더 많은 토론을 하고 합의를 만들어낸 학교 문화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는 질적으로 어떻게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연장선상에 학교의 리더는 혁신학교에서는 그냥 뭐 공모기장제를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한 그 맥락에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태우 선생님 어떻게 이 문제 보십니까? 예, 이제 그 지금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게 전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더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의 삼주체의 역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쓸어 담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 해법으로 앞으로 이제 경기 교육의 과제이기도 하겠지만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교육 복지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배우고 어디서 배울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지원하는데 학교 밖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거든요. 학교를 넘어서게 되면 이쪽에서 학교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도 있지만 또 삶으로 바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학부모들의 요구도 굉장히 다양할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더 이상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욕심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혁신학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혁신학교가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창의적인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들,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울려지는 게 교육 생태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밖을 나왔을 때도 계속해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배움이 저는 부끄럽지 않은 배움이라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 생태계가 튼튼히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혁신학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긴 시간 이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특히 온라인에서 또 참여해 계시는 여러 선생님,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요. 오늘 고민이 이제 사실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이런 고민들, 발전적인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어서 혁신 교육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